새로운 CEO를 구하지 못한 KT의 경영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불확실성이었다면 이제는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통신 3사 중에 KT만 역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KT는 사실 좀 안정적인 회사인데 이게 경기 방어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 추정한 1분기 KT 실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11.21%, 4.67%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죠. 반면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7%, 9%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KT만 뒷걸음을 친 겁니다. KT 측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1분기 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역기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증권가에선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주된 원인으로 꼬집습니다.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급변하는 ICT 환경 하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매우 부정적이고 또 새 대표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전임 대표 체제의 성과 지우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코 전략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 3년마다 CEO 불확실성이 고질병처럼 KT를 괴롭힐 가능성도 제기되기에 증권가에선 CEO 선임 절차 자체가 KT의 매력을 낮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쏟아내면서 KT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또 KT의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도 6개월 전보다 약 8% 정도 낮췄는데 이제 1분기가 막 지난 시점이니까 추후 실적 눈높이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실 최근과 같이 경기 침체로 상장사 전반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 통신주들은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인데요. 경영 공백 리스크에 실적도 주가도 끌어내리며 방어주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KT 좋아요만 외치던 증권사들도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이 경영 공백이 이제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KT의 새 CEO는 도대체 언제 선임되는 겁니까? 네, KT는 정상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을 지배구조 개선 TF로 구성으로 뗐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8월 말까지 새 대표를 선임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경영 공백으로 투자 결정은 미뤄지고 또 신규 물량 발주도 중단된 상황인데 8월 말까지 기다리기엔 본사는 물론 자회사나 협력사에서까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KT 전현직 임원으로 구성된 K비즈니스 연구포럼은 최근 경영 공백 장기화에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며 비상 경영 체제를 빠르게 종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럼의 의장이자 KT 임원 출신인 한영도 상명대 교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면서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비상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대표이사 선임권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소비됐어요. 앞으로 지금 5개월 더 간다 그런 거죠. 그럼 10개월이에요. 10개월 동안 어찌 보면 경영 공백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에 맞게 지금 임원 인사라든가 뭐 큰 거래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자회사도 지금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시간만 계속 끌고. 그럼 회사 가치는 더 떨어지고 서비스는 더 고객이라는 이에 대해서 레피테이션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회사가 더 망가지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죠. 네, 정리하자면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는 새 대표와 이사진이 맞는 게 맞으니까 일단 하루빨리 대행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새 CEO 선임이 거의 9월입니다. 이게 올해가 3분의 2나 지난 시점인데 좀 늦긴 합니다. 이 새 CEO가 취임하고 뭐 업무 익히고 뭐 그러면 이제 올해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새 대표가 8월 말에 선임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해를 넘길 것이란 점입니다. 임명을 요구한 KT 담당 애널리스트는 TF를 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 개입하에 중대사가 결정될 것이라며 KT의 성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 입맛에 맞는 사람 꽂아 넣을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서 TF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뭐 새 대표가 7월이나 8월에 선임되면 그분 오셔서 세팅하고 뭐 거기서 또 한 3, 4개월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올해 끝난 거예요. 근데 또 여기다 제사이동 통신까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통신주들은 올해는 좀 규제 리스크가 너무 좀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에서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다 보니 주주들의 마음 타들어가고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KT가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기 위해 주주 추천으로 이루어진 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여기서 지배구조 개선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또 개인 주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T가 TF 구성원 추천권을 KT 지분 1% 이상 보유한 주주들, 즉 국민연금이나 신한은행 등 총 17곳의 법인과 기관에게만 부여했거든요. 전체 지분의 56.44%를 차지하는 개인 주주들로선 왜 우리 의사는 간과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 KT 주주들은 위기 상황에서 결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더 센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만 KT 총 주식의 대략 1.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천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KT 주주 모임 대표의 의견 들어보시죠. 50%가 넘는 개인 주주들의 입장도 중요할 터인데 회사 측에 분명히 항의했고요. 어떻게 회사가 움직이는지 국민연금이 2명 추천한다고 했을 때 1명만 받아주는 거 정도까지는 저희는 용인할 의사가 있고요. 네, 이렇게 경영 공백 장기화의 실적도 민심도 기업 가치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 KT. 대내외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KT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